네, 먼저 우리 김성희 간사님께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기독 학생 비율이 14.5%라고 하셨는데 대학 현장에서는 더 낮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통계 자료의 그 면면을 보면 영복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가장 그 주요한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뭐 대학 안에 20%이 정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도 뭐 여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현재로 올수록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고 아까 그 가난한 성도들 비중을 보더라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그 인식이 그런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황혜리 간사님께 질문 들어왔는데요. 간사님 강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겐 20대 아들이 있는데 취업 전선에서 고생하며 박봉인데 이 아이와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늘 눈치만 보다가 맙니다. 어떻게 말하면 대화가 열릴까요? 어머님의 질문이. 저에게 20대 아들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인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캠퍼스 활동하면서 20대들과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간사님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간사님들이 약간의 조금의 그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또 하고 진짜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간사들에게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교단체에 보내시거나 좋은 교회에 보내시면 좋은 기자를 만나면 저희 짧은 경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리고 또 그들도 이렇게 철이 들고 그러면 또 이해하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저는 끝까지 응답을 못해요. 우리 20대 아들을 둔 우리 간사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이녀 일남이거든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큰애는 독립을 했고요. 둘째는 예습 간사 생활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아직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협력 간사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이렇게 무관심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화를 해주는 건데 집에 있어도 이제 게임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제 제가 성장기의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니까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기다려주면 서로 대화에 참고가 되는데 그 시기에는 그들만의 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빠나 엄마하고 좀 멀리 하고 싶은 그 시기에 굳이 가까이 네.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황일이 간사님 질문인데 기독교에는 디깅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네, 그런 질문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저도 디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디깅도 하나의 성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그 몰입하는 게 항상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마다 탁월한 아티스트를 덕질하는 것도 하나의 모양이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운동도 지금 한번 이렇게 몰입을 했었는데 그 운동을 배워서 3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그 생활체육 지도사를 따고 싶은 거예요. 저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해부학이랑 막 그런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성향 자체가 그냥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성향이 결국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CCC를 하면서 거기에 디깅을 해서 이렇게 간사까지 하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이 저의 코어가 되게 하고 다양한 취미들은 이렇게 팔다리가 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김성희 간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청년 트렌드 리포터를 기초해서 청년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예측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캠퍼스 바퍼 필요할까요?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캠퍼스 바퍼가 도움이 될까요? 일단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혹시 뭐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저에게도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바퍼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밥을 먹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성북중앙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고대 앞에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캠퍼스 바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만나라고 해서 집을 떠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머니가 해주는 집의 밥의 느낌, 분위기를 충분히 준비된 식탁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청년들이 오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대학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그 바퍼 사역, 새벽 만나 사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감사운동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몇몇 단체 안에도 사역자들이 그 방식은 다르지만 캠퍼스 바퍼 같은 형태로 학생들 같은 멤버들에게 전도의 방법이든지 또 실제로 멤버들에게 멤버십을 강화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목적이든지 간에 그런 바퍼 사역이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대학생활 때 70년대 후반이나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 싶어요. 단지 내용과 형식이나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잘 먹고 나누고 그러면 복음에 대한 마음도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황혜리 간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MZ세대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한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현장에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간사님들이 가장 그 부분에 더 전문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제가 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강의가 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CCC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례들을 다 모아서 이 트렌드에 접목한 좋은 전략들을 좀 정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DF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천지구 간사님들을 통해서 혹시나 간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CCC 랩 간사님이 발표하신 PPT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선교단체는 왜 진정성을 잃었을까? 어떻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뭐 일개 작은 간사가 할 수 있겠냐마는 글쎄요. 뭐 이 시기에 본질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 새로운 이야기이겠냐마는 이 부분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이고 메시지고 우리가 여전히 계속 만들어가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 비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저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 같고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찔림의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 먼저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한 사람이 돼보자라는 게 일단 제 지금에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희 간사님께 질문인데요. 저희 단체가 젊은 세대가 끊기면서 다리 역할을 할 젊은 간사들이 적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간사들이 캠퍼스 사역의 전략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간사 자원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 청년사역 현장에서는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사역자의 정체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상대해 주기 어려워서 하지 맘 같아서는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만 어떻게 해소해야지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청년들을 품고 청년들이 있어야만이 저는 된다고 봐요. 제가 전남 구례 쪽에 섬진강이 있거든요. 섬진강에 유명한 고기가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 혹시 은어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어를 이제 그 그물로 잡는 것은 은어 낚시를 어렸을 때 제가 강태공들이 은어 낚시를 할 때는 살아있는 은어에다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이렇게 달아요. 그 은어를 낚싯줄에 묶고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연애떼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연애떼들 있을 때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을 때 탁 채면 미끼가 되는 은어의 그 바깥에 이렇게 찡찡 감겨져 있는 낚시에 은어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의 흐름도 청년 사역도 결국에는 청년들과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만이 그들을 낚시에다 비유해서 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결국은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정서적인 거,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근데 계속 그 SNS 올라오는 거 물어보고 말이죠. 뭐 왜 그거 갔던데 재밌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역자를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신인 사역자를 제가 찾고 내가 되든지 그런 사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면 써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두 분에게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김성희 간사님께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유의미한 데이터나 뭐죠 이게 변화나 결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대학생들 경제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 이거 제가 처음 이제 설계 그 전에 어떤 질문을 받긴 했는데 하면서 주식 투자 할까? 실제로 많이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합치면 65%는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그게 이제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주일 성수하듯이 그들이 투자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매우 충격이라고는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들이 무모한 투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세대가 됐구나. 지금 세대들이 자기가 나름의 불릴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예전에 없던 그러지 못한 세대를 살아간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황예리 간사님한테 질문인데요. MZ 세대에게 사역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기존 세대인 우리 사역자들이 소통, 취향, 사고방식도 우리식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젊은 세대 간사들이, 저도 한 명의 젊은 세대 간사로서 그 선배들이 해오셨던 그 어떤 방식들과 또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이분과 나이 차이는 있지만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정서적이고 또 인격적인 좋은 신뢰관계가 있다면 조금 나와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갈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저도 한 명의 또 선배니까요, 쉽게 간과하고 놓칠 때 우리 후배들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성희 간사님께 또 질문 있습니다. 평균이 실종된 사회와 통계 분석 사이에 많은 숨은 데이터와 스토리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 분석 외에 숨은 데이터와 스토리를 분석하는 자료나 토론이 있을지요? 네. 제가 뭐 현장 사역을 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 뭐 이런 그쪽 영역을 지금 제가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위에 보면 유용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그런 그 김난도 교수님이 해년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 한국 트렌드 리포트 이런 책들도 되게 1차적인 타겟 목적은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영리 사업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치 전체 우리 우리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는 통계 자료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20대 내일 거기 그 대학 내일 이때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학생들,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대학생들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PDF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 그 첨부 출처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런 자료들이 혹시 우리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는 좀 유용한 자료도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간에 이제 그 런칭돼가지고 열심히 그 사역하는 그 팀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데이터 연구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속 3년 세 차례 연구조사를 의뢰했던 지앤컴 리서치 안에 그 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분들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주일 위클리로 수와 관련된 통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배포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서 이제 후원자들도 모집하고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나오는 그 자료들이 한국 사회나 우리 청년 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서 그 위클리로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뭐 격주로 하든지 이렇게 월간으로 하든지 하면 안 되는데 의욕을 가지시고 그 그룹이 매주 이렇게 그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와요. 그 신청하면. 그냥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고 들어가셔서 이거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이메일로 받거든요. 받으시면 카톡이나 이렇게 입력하면 유용한 자료가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위클리 리포트도 중요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2023 한국교회 리포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10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 요즘 단체 대표들하고 우리가 대표의 공동체라는 북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제가 8번째까지 이렇게 쭉 읽고 토론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인사이트도 있고 어떤 건 조금 왜 이게 이 대목에 들어와야 되나 이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 유용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혹시 더 쓰신 분 있으시면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김성희 간사님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를 오래 하셨는데 오래 하실 수 있던 비결, 노하우가 있습니까? 선교단체 간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조언 하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간의 협력관계,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 사역하다가 멘붕 오실 때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냈나요? 네 가지 질문이네요. 두서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했던 북클럽에서 어제 주제가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녀들 교육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답했던 것이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사역의 절반 이상은 제 아내가 한 겁니다. 제 아내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해오지 않나 싶어요. 저는 상당히 사역을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소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렇게 첫 인상도 같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뒷수습이나 뒤에 저희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 아내가 잘 하고 또 기도를 많이 이렇게 제가 지원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해서 막 계속 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다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또 교회에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또 따라가는 것.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이제 저보다도 훨씬 선배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다가온 아까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 그 단계별로 아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아까 제가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제 회상 단계, 마지막 거기 구체 회상 단계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인도하시고 공동체, 선배, 후배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안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체들과의 연합과 협력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인천 학폭협이 이렇게 간사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정식 학폭협이 지금 구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냥 간사님들이 학폭협을 그냥 이렇게 인천 학폭협을 만드신 거잖아요. 아주 뭐 이런 역동성이 있는 것은 연합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캠퍼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게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다 하는 의식을 먼저 갖고 연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학폭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그 존재적인 연합이나 그다음에 그 사역적인 연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온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남이 아니고 함께 가는 우리다, 동역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일단 연합의 그릇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 둘 또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목회,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선교단체의 필요를 지원하고 기원하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연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그 대학 캠퍼스에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사례로는 저기 용인 쪽에 CC, 제가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CC 간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사역하러 오는 젊은 다른 단체 간사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신 것 같아요. 그분이 CC 사역도 잘 하시지만 그분이 그런 다른 단체 애롭게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돕고 섬기다 보니까 다른 단체 간사님들이 이 간사님이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이렇게 따랐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이 되면 아마 그 간사님이 같이 소속 단체 간사님한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간사님한테 이렇게 간사님 저희 스승입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 선물도 하고 그런 편지도 보내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좋은 연합 마인드를 가진
선배 사역자가 있는 거. 우리 한대인 간사님, 뭐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연합의 그릇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인천 합곡협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역하다가 멘붕 놓으셨을 때 어떻게? 저에게서 가장 멘붕이 온 사건은 제가 어느 지부의 책임간사, 대표간사를 섬기고 있을 때 학생회장이 2단의 멤버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장. 그때의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왜 허락하셨지?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묵상과 질문이 있다 보니 늘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성숙시키시는 이분의 배려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그 좀 충격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명 한 명의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더 귀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훨씬 더 강력한 캠퍼스 성경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좀 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둘째 아들이 기차와 부딪혀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네요. 두 번째 아이가 3살 때 저희 고향에 가서 시골에 저희 간사 수련회 하고 있는 지간이 그 시골 집에가 있었거든요, 가족이. 근데 이제 2살 된 아이가 할머니가 매일 이렇게 소를 기찻길 너머로 이렇게 시골에 소 키우잖아요. 꼴을 먹이기 위해서 나갈 때 따라 나가가지고 기찻길에 있는데 이제 기차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단지 이제 감사한 것은 그때 제 아이가 온색 옷을 멀리서 봐도 탁 튀는 온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 기차가 화물 기차였다는 거예요. 화물 기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 코너로 돌아온 기관차 기사님 보고 급정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탁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기사님이 싣고 기관사님 싣고 그냥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역으로 이렇게 무선 보내가지고 했는데 아이가 엄청 지금 얼굴에 흉터가 꽤 크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고 그때 많은 전국의 동역자님들이 왜냐면 제가 간사 수양에 있는 동안에 연락을 받고 제가 내려왔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때 좀 충격이 됐었죠. 그때 같이 있는 친구 되는 간사님이 이제 그때는 큰 차가 아니었는데 이제 간사님이 티코 차를 데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전남 순천까지 이제 데리고 가면서 손을 꽉 잡고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예 생명을 살려주실 거라고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간사님 지금도 친구처럼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생명 살려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이 흉터가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Y자로 크게 이렇게 흉터가 나는데 그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걸 구하고 하는 자세들이 저에게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아마 간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연장 흐름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좀 전체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서 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 받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성실하게 또 제가 오늘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 언급하려고 했었는데요. 못한 게 인천 지역만 데이터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이제 딱 눈에 띄는 것만 3가지 정도 있는데 선교단체 안에 아까 인천 지역에 이제 선교단체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 지역에 전체 연결률 평균이 86.5%였어요.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천 경기 지역이 78.4%로 최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쨌든 그런
물론 그게 이제 그 표본 수가 아마 인천 수가 61명인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중간적인 것은 하나는 아까 성윤리 통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많이 띄었어요. 아까 뭐그 경험, 성경험치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꼭 결혼해야겠다는 비중도 높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마지막. 이제 거기 통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연애 상대자를 내가 만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딱 구분되는 게 그냥 경제력이 전체가 18.8%였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23.4%로 최고입니다. 인천에 우리 있는 연크자매들은 연애 상대자를 볼 때 경제력을 많이 본다. 이 책은 이제 연구소에 나오는 책인데요. 아마 우리 얼마나 간과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권 가져왔거든요. 이건 선착순으로 딱 가져갔는데 최근에 그 포럼 주제가 청년 사역자였어요. 자,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전체 모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한 우리 캠퍼스 간사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대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고